자, 관세사 관세법 1차 시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거창하게 이제 OT라고 붙였는데 간략하게 이제 학습 방향이나 어떻게 이제 제가 진행할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이 관세사 전문 학원은 아니다 보니까 전체 과목이라서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하는 과목인 관세법만 1차, 2차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학원의 어떤 이제 컨트롤이나 이런 걸 좀 벗어나서 강사인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학원의 어떤 일관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선 저랑 관세사 중에서 과목 중에서 관세법만 좀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사 소개는 간단하게 일시정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관세사 시험 과목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기간이 2021년인데 2022년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이든 공이 관세법 그리고 관세법 1, 2차 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강의를 할 부분은 1차 관세법과 2차 관세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관세법 강사랑 2차 관세법 강사랑 같이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1차, 2차 연계 학습을 좀 하려고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학원에서 요 시스템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관세사, 다른 과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사 1차 관세법과 1차를 합격시켜드리고, 그리고 2차 관세법에서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곰곰이 지금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1, 2차를 1차 공부할 때 2차를 좀 고려해서 학습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을 고려한 1차 강의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세법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강사가 이제 2차로 같이 이제 가면서 하나의 러닝메이트로 좀 진행하려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1차라서 1차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특징은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 종합, 관세사 전문 학원에서는 그 학원의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관세법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만 갈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 기출, 1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리고 정리라는 과정만 둘 겁니다. 별도로 심화라든가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오로지 정리 정도만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최대한 조금 커리큘럼을 줄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또 부담이 되고. 저는 이제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 학원의 어떤 시스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세법에 있어서는 제가 제 판단으로 관세법을 최적 커리큘럼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1차는 이게 가장 베스트다. 2차는 이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계속 이제 저랑 1년 내지는 2년 정도 계속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과정별 중복되는 내용이 있겠죠. 1차 때 배운 걸 2차 때도 계속 똑같은 내용은 똑같이 설명할 거지만 티칭 방식은 약간 달라질 거예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객관식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해 중심보다는 어디가 객관식으로 해서 중요한지 그 정도만 가르쳐 드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시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 2차 과정에서 좀 중복도 계속 이제 결국 내용은 하나잖아요. 관세법은. 근데 중복되는 어떤 기름기는 싹 다 걷어내고 1차에서는 1차에 딱 필요한 정도만, 2차에서는 2차에 딱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학원의 역할은 매우 작아질 것이고요. 이제 직접 저랑 나중에는 이제 강의를 들으셔서 저랑 어떻게 연결이 되시면 별도로 이제 뭐 개인 카톡을 판다거나 아니면 단독방을 파가지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관세법 하나 이 과목 자체는 1, 2차 이제 가면서 계속 어떤 러닝메이트로서 좀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빼고 강사는 좀 다이렉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전용만 할 겁니다. 제가 뭐 사정상 제가 대전을 베이스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말이나 이렇게 몰아서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강은 불가하고, 현강을 원하시면 현강은 불가하고 온라인으로만 촬영을 해서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생들을 타겟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수강해도 2차 시험 당일까지 충분하도록 기획을 할 거고, 지금 구성은 다 사실 끝났어요. 강의만 이제 진행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뭐야, 항상. 서울로 올라가야. 지방 사람들 항상,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면서 관세사를 합격했지만 지방에 있으면 정보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 현강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했지만 막상
크게 의미 없습니다. 지방에서 다만 이제 집중력의 문제는 조금 더 형광이 좋을 수는 있겠죠. 입체적으로 강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정도만 개선하면 인강의 이점이 훨씬 더 많겠죠. 듣고 싶을 때 뭐 배속이라든가 아니면 준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라인 강의가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 과정만 충실히 이행을 하시면 별도로 뭐 어떤 뭐 자료를 구하러 스터디를 구하신다거나 또는 서울로 올라오실 뭐 채비를 하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관세법에 한정해서는. 자, 다음에 기본서 같은 경우도 1, 2차 동일 교재를 진행할 겁니다. 제 교재가 아마 지금 학원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 법령집을 베이스로 해서 법령집은 지금 아직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법령집은 항마다 제목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저는 법령집에다가 and 목차를 좀 달아놨습니다. 항마다 목차를 달아놔서 결국 우리는 2차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 미리 1차 때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2차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법령집 베이스에 좀 목차를 해놨다. 그래서 법령대로 가되 어느 정도 조금 논술형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놨다. 1, 2차 공이 한 교재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조금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차하고 1차씩 버리고 2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 1차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2차로 계속 넘어가고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면 어차피 법령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오래 붙이시면 돼. 어차피 그 조와 항은 그대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겠죠. 이 정도로 강의 특징 설명드리고요. 자,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2021년 지금이 11월 말 정도 됐어요. 근데 12월 안에 기본 심화 약간 사실 좀 늦었죠. 2022년 통상적으로 이제 타 학원에서는 7월, 8월 요때 개강하는데 저는 지금 좀 늦었는데 어찌됐건 금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11월, 12월까지는 기본 심화. 요거를 그냥 기본 과정이죠. 뭐 심화라는 게 사실 1차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요 과정을 끝낼 거고요. 1월 달에 기출 해설 한 36시간 이내로 해서 끝낼 겁니다. 그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몇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2개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뭐 강의 시간 자체가 7, 80시간 80시간 넘어가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70시간 안쪽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차는 이제 내년에 진행을 할 겁니다. 2차는 금년을 대비해서는 진행 안 할 거고 2023년 2차를 대비해서 2022년에 7, 8월 기본 심화 그리고 2022년 10월에 정리 그리고 모의고사 요것들은 모의고사는 사실 언택트로 볼 예정이에요. 이 학원 자체가 관세사 전문 학원이 아니고 모의고사를 별도로 볼 이제 응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개별적으로 내드리고 집에서 별도로 푸실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이나 첨삭을 달아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어때요? 제가 거의 한 2년지 대계라는 말 아시죠? 대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1차 때부터 쫙 가서 관세법이 어렵게 안 느껴졌으면 좋겠다. 좀 고득점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 유튜브에 이게 올라갈 건데 유튜브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는 관세사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강의는 공무원 강의, 보세사, 물류관리사, 그리고 국제협력사 이런 것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관세사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옛날에 관세사 강사 했었거든요.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사실 이 관세사 강의가 타 자격증보다는 풀이 작아요. 풀이 작다는 말은 강사가 돈을 벌 확률이 크게 높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멘토링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관세법에 대해서는 좀 같이 가드린다고 표현해서 진짜 미안한데 같이 가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구성을 하게 됐고 어찌됐건 이렇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1차 필수 과정 이런 것들은 뭐 올인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약간 이제 공무원 쪽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강의이고 기출 강의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한 3회나 4회 정도 혹은 한 6회, 7회 정도 내가지고 실전 대응 능력 키워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조금 관세법의 구조를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법의 구조를 좀 보시고 지금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관세법의 구조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이라고 제가 통상 부를 거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관세법을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법에서 다 못다한 얘기를 법은 아주 심플하고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담겨 있으면 국민이 다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별도로 관세법 시행령이라는 걸 두고 거기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부르든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부르든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부를 겁니다. 즉 시행령에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하면서 내용이 좀 많고 이런 것들 있죠. 대상이 쫙 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나중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내용이야. 자, 그래서 관세회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선지를 쫙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법에서 한 80% 이내 정도 출제가 되고요. 뭐 70%나 80% 이내 정도 출제되고 시행령에서 15% 이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가 앞으로 시행령은 0이라고 줄여서 부를 거고요. 시행령은 너무 길잖아. 그죠? 시행규칙은 뒷자리 따가지고 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한 5% 이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사실 법이에요. 법. 관세사 1차에서는. 근데 2차에서는 우리 시행령과 시행규칙. 물론 2차에서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다 좀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1, 2차 공이 나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정말 중요하게 계속 다뤄서 1차에서 또 2차 대비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물론 1차 대비 1차에서 2차를 많이 가르쳐 줘봐야 여러분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느 정도 강약 조절을 해서 떠먹여 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 정도 법과 영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럼 법은 뭐고 시행령은 뭐고 시행규칙은 뭐냐? 그건 이제 보도록 하겠다. 법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관세법이다. 관세법은 법에 모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위임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세법이 제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각 장의 제목도 아직 모르죠. 근데 2장, 3장, 4장은 제가 가끔 조세 파트라고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은 통관 파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 파트라고 부를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기본적으로 조세 파트와 통관 파트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조세라는 건 이제 관세, 이제 부가징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통관 파트는 우리 관세법 배우죠. 통관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통관이라 하면 수출, 수입, 반송을 얘기하고 그 일련의 절차들을 수행하는 게 통관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대상인 이제 수출과 수입이 됐을 때 어떠한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통관 파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조세 파트와 통관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걸 이제 그 외 기타 파트로도 좀 구분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관세법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 결국 최종 목표는 뭐예요? 관세 1차만 합격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 관세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법령집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문제는 관세법 조문 그대로 출제가 돼요. 더 나아가 2차인 경우에도 사실 1차 지금 못했지만 2차인 경우에도 요새 지금 2021년도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트렌드를 보시면 2차도 그냥 관세법 조문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령집 베이스된 교재로 지금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출제 빈도 고려 학습 1차 같은 경우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이 되죠. 관세법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빈도대로 제가 방점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3번은 2차 시험과의 연계를 좀 1차에서도 좀 할 겁니다. 일단은 근데 1차는 빨리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의 목적인 최대한 빨리 붙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당 배우고 있는 내용이 2차에서도 중요한 것 같으면 제가 언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는 1차 공부할 때 요건 2차에서도 나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마인드셋은 생기겠죠. 어찌됐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학습 전략이라는 건 강사가 세워서 드리는 거고 그거를 이제 체득화 시켜드리는 게 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앞에서 나온 OT 내용 다 모르셔도 되고 관세법 같은 경우 1차, 2차 저랑 같이 하시면은 어느 정도 뭐 관세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어찌됐건 강의 수강 잘 하시고 복습 잘 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1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OT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